저희가 오늘 주식 이야기를 하기로 했더니 이제 오디언스가 왔어요. 자기가 주린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주식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근데 주식 얘기하기 전에 퀘스천 하나 들어온 거가 너무 특이해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하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래 Q&A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분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CPA 입장과 진짜 법은 뭐가 되느냐라고 해서 여기 밑에 나올 거예요. 퀘스천이. 그지? 그래도 유튜브는 오래 봐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얄밉죠? 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요. 상속세와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을 때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성함은 사실은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 분이신데 김익돈이라고 돼 있어요. 맞지? 네, 그래서 하여튼 김익돈님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한 상황. 캘리포니아 텍스 제한은 1억까지. 그렇지만 물려받는 재산이 1억이 넘어도 1억 이외에 추가 재산이 있다면 텍스 제한이 부부 한 사람당 25만 불이고 부부는 50만 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1년 전 그때 100세셨대요. 와우.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9세 나이로 집에서 시중을 받다가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집을 팔고 버지니아 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서 집 밸류를 봤더니 133만 3천 불. 우리는 텍스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계사 대답이 시부모가 50년 전에 산 가격 20만 불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텍스 내야 된다고 합니다. 133만 3천 불 빼기 20만 불은 113만 3천 불이 텍스 대상.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은 집은 20만 불에 해당되는 선물이요. 돌아가신 후에 받으면 유산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어떻게 집 밸류를 50년 전 가격에 치는지 너무 웃기는 상황. 다른 회계사는 집을 물려받았을 해의 집 밸류를 친다고 하고 어떻게 말들이 헷갈릴까요? 자, 우리 조이스. 그거 다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이냐고 이분의 말이? 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마지막 이분이 거. 25만 불, 50만 불 얘기하는 거는 이제 exemption amount, 이제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팔았을 경우에 한 사람당 25만 불 개인이 생겼을 때 25만 불까지 exemption이 되고. 그러니까 집을 내가 살던 집을 팔았을 팔았을 때 경우에. 그 집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그렇지. 한 사람은 25만 불, 부부는 50만 50만 불까지는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70만 불이 남았다면 20만 불에 대해서는 낸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분이 이 집을 물려받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분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게 유산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프팅을 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으면 그게 상속인 거고, 그죠? 그러면 상속이면 그때의 스텝업 베이스로 받는 거고, which means 100만 불이 넘는 그 가격으로 자기한테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고, 근데 살아계실 때 받았으면 그게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이 이 김익돈 씨가 그걸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를 못 하시지만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것과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증여세가 평생 1200만 불까지는 텍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이거는 팔았잖아요. 아직 안 팔았어 언니. 아니, 팔 거라 그랬지. 그래서 팔면 이게 발생한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1200만 불이 증여든 상속이든 평생 동안에 그게 발생하면 세금 지금 2026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133만 3천 불을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요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프팅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이 텍스를 내잖아요. 그지? 그리고 사실 이스테이트 상속을 받아도 돌아가셨는데 받은 사람이 내게 되지. 기프팅을 하는 거가 기프팅이나 상속이나 그 유니파이드 코드로 가서 우리가 12 밀리언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해봅시다. 한 사람당 12 밀리언인데 그거에서는 텍스를 안 낸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선물을 줬어. 20만 불짜리 선물을 줬어. 그러면 나는
줬다는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기프트 텍스 리턴을 파일 해야 돼. 예? 그게 709을 파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가 이번에 내가 20만 불을 주면 이번에 exemption amount는 16,000이잖아요. 그죠? 20만 불에서 16,000을 빼. 응? 그러면 그 difference가 10만 4천 불. 그렇지. 10만 4천 불이 기프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프팅을 내가 줬으니까 내가 기프트 텍스 리턴을 보고하지만 10만 4천은 12 밀리언에서 전체 빠지는 1200만 거지. 불에서. 그러니까 텍스를 안 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기프팅을 받았는데 이 베이시스가 어떻게 돼요? 그 베이시스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줘. Adjusted basi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프로퍼티를 살 때 페이한 돈 원래 가격. 원래 가격 거기에 뭐 저기 뭐 커미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합친 거를 adjusted basis라고 해요. 그 basis가 나한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았어. 우리 선생님이 내가 선물 줘서 받았어. 예. 20만 불을 받았어. 20만 불을 받고 나서 10년 뒤에 이게 1 밀리언이 됐어. 파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내 거잖아. 내 물건. 팔았잖아. 그럼 거기 캐피털 게인이 생긴다는 거지. 이익금이 와장창 생겨. 자, 그렇지만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11년 전에도 이 집은 20만 불은 아니었어. 50년 전에 20만 불이었다고. 그렇지.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거냐면 기프팅을 주실 때 이분이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고는 어떻게 들어갔어야 하냐면 기프팅을 줄 때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기프팅을 줬을 때는 기프트 텍스 리턴이 발생하고 거기에 베이시스를 쓰게 되어 있어. 20만 불로. 그렇지. 20만 불로 베이시스를 쓴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이 베이시스가 20만 불이 그대로 넘어오고 그 주신 어머님은 텍스 보고를 그때 하셨어야 하지. 20만 불 선물 줬다고. 난 20만 불 베이시스를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1 밀리언에 팔았어. 나는 게인이 80만 불이 생긴 거지. 그거에 대한 캐피털 게인에 대한 텍스 리턴을 뭐 그렇지만 텍스 이분 리턴. 생각에는 그 80만 불이 1200만 불 밑에 들어가잖아. 그럼 까면 되지.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 No, 그래? 이거는 이제 기프트 Different 텍스가 tax야. 아니고 어. 이제 캐피털 텍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되게, 수밖에 없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텍스를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또 할게요. 이번엔 언니가 줘. 야, 줄게. 자, 언니가 50년 전에 산 집이 20만 불이야.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그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나한테 줄 때 그 집이 150만 불이 돼 있어. 그럼 그걸 150만 불을 준 거냐 20만 불을 준 거냐인 거지. 세금상으로는 언니가 나한테 20만 불짜리를 준 건 거잖아. 그지? 150만 불짜리 준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언니가 이 집을 팔았어. 그래서 150만 불이라는 돈을 나한테 그냥 주면 그러면 1200만 불에서 150만 불이 빠지지만 언니가 20만 불을 주고 산 집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현재 집이 얼마든 상관없이 언니는 나한테 20만 불짜리를 준 거라는 거고. 베이스를 넘겨주느냐 아니면 현재 밸류를 주는 거냐. 그렇지. 근데 증여는 베이시스가 되고 베이시스를 준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남은 130만 불에 대해서 언니가 팔아서 나한테 돈을 줬으면 나는 아무 뭐 그냥 서로 세금 보고 하는 거로 끝났을 거를 팔지 않고 집을 그냥 그대로 줬기 때문에 20만 불짜리 집을 주게 된 거고 내가 이 집에 계속 살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계속 2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버지니아로 이사 가려고 팔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100 몇십만 불에 남는 거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는 언니가 준 건 20만 불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억울한 거지 이분은. 왜냐하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기프팅. 캐피털 게인이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세야. 그러면 이분이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이 돈을 줬으면 이 돈이 아니라 그 집을 줬어요. 그 집을 줬으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스텝업이 되는 거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 거지.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스텝업 한다고 지난번에 상속세 증여세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스텝업 베이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는 모르지만 11년 전에 이 집을 증여받았을 때 이거를 피할 수 있게 뭔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세금 신고를 그때 했다던가 해서?
그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만 불이 베이시스인데 그때 뭐 40만 불에 팔았다. 그치 그때는 집이 지금보다 쌌으니까. 파는 게 사실은- 아니라 밸류가 그만큼이었다. 그러면 근데 팔았어야지. 팔았어야 팔아야 되는 돼. 거야. 팔면 그때 이제 내 primary home tax exemption 있잖아. 캐피털 게인에 대한. 그걸로 텍스를 안 내고 그렇지 줄 수가 그게 있었지. 부부면 50만 불 혼자는 25만 불. 그때는 좀 다 낮았겠지만 어찌 되었거든.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한테 파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든지 저렇게 팔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팔아도 되죠. 아니 그 지금 퀘스천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데 왜 팔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고 증여를 한 후에 저 사람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판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팔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죠? 팔고 싶어요. 아니 버지니아로. 지금 말고 그때 옛날에 양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네. 어머니한테 증여를 받을 때 팔 생각이 마음이 없죠.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때에 이제 그냥 베이스로 베이스가 20만 불이니까 20만 불로 그냥 텍스폼을 그렇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제대로 뭔가 그때의 밸류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의 밸류가 뭐 50만 불이었다면 50만 불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느냐. 안 팔아도. 그렇지. Really? 팔아야지.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지. 타이르를 그때 그럼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you can gift it. Right.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기프트해도 되고 팔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파는 게 나았다는 거지. 그래야 주는 사람도 돈을 안 내고 받는 사람도 돈을 안 낸다는 뜻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죠. 아예. 자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이 질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집의 가치가 되는 기준이 뭐냐. 그렇지. 그 기준이 증여일 때는 그 증여하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샀을 때의 가격이고 상속은 상속받은 시점의 그 집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굉장히 오래전에 샀고 이거를 증여를 받을 때 이분의 이제 어머니 연세가 그만큼이니까 100세니까. 100세니까 뭐 사실 뭐 20년 더 살지 뭐 잘 모르지만 좀 참으셨어야죠.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을 할 그치, 그 예정이었으면 플랜을 했으면 네. 왜냐면 플랜을 했어야죠. 그때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분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엄마가 줬으니까 너무 이제 엄마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타이틀만 바꿀 게 아니라 CPA든 아니면 플래너하고 상담을 하셨어야 하셨어야죠. 되는 거네.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에 어프리시에이트한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됐으니까. 그치. 이건 조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어. 50년 전에 샀으면 진짜 뭐 예전에는 10만 불 줬을 집이 지금 뭐 100만 불 될 수 될지 있지. who 그렇지. knows.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분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왜냐면 세금 대상은 113만 3천 불이다라고 이분이 여기다가 쓰셨어요. 페더럴 앤 스테이트가 다 있어. 그러니까 1.33에서 1.33 해서 자기 분명히 이제 자기 그 베이시스가 빠지고 그거 하는 동안에 만약에 메이저 그 improvement을 했다고 하고 그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들어간 거. 그거를 다 뺄 수 있겠고 음. 또 이제 그 뭐 브로커 피도 뺄 수 있겠고 이런 걸 다 뺀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primary house라고 하면 그 25만 원이나 50만 불이 적용될 테고 프라이머리.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 아니면 그게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니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죠. 음. 디프리시에이션을 계속 했다 그러면 또 더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 이제 빼주고 그냥 primary house랑 그거 빼주고 나서는 long-term capital gain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롱텀 캐피탈 게인은 뭐야? long-term capital gain은 그 capital gain이 생겼는데 1년 이상 내가 hold 했을 경우에 그럼 그때는 얼마예요? 텍스가? maximum이 20%. 맥시멈이 20%. 근데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텍스 브래켓이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maximum이 12.3인데 그거 뭐 어마운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받으신 게 이 집 한 채라고 가정을 하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가정을 하면 프라이머리 하우스라는 가정으로 뭐 50만 불, 25만 불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 세금이 막 뭐 50만 불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 그게 프라이머리 하우스면. 프라이머리 하우스면. 무슨 회계사님하고 뭐 같이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가서 직접 서류를 다 가져가시면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말들이 헷갈릴까요? 라고 한 뜻은 뭐냐면 어떤 회계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물어보셨냐도 중요하죠.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텍스를 낸다 그러면은 텍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속세도 있고 그리고 인컴 텍스, 뭐 캐피털 게인 그러면 우리가 인컴 텍스 낼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컴 텍스에 이것들 있고 또 연방 정부에 내는 텍스가 있고 또 주정부에 내는 텍스가 있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텍스 이래버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잡이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인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earned income 그런 거와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이런 게 그쵸. 다 데피니션이 다르고 이제 그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볼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답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회에서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물어보시려면 완전 구체적으로 물어보든가. 그렇지. 아니면 우리 이거 그러니까 대답하기 힘들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갖다 그러니까 답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뭐 인컴이 이 정도로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 돈인지 뭐 디비던드인지 뭐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살았어요. 살았으면 몇 년 살았어요. 그렇지. 누가 리걸 오너예요. 언제 기프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기프트 텍스 리턴 709은 언제 파일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adds up. 그리고 지금까지 뭐 improve는 한 거 영수증 다 있어요. 있으면 언제 발생했어요. 이게 다 더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뭐 얼마예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그 서류를 다 해서 가져가시면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연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엄청난 효부라는 거. 그래요. 맞아. 100살, 109, 그러니까 109세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엄청난 효부라는 거. 사실 뭐 얼마나 편찮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 이렇게 집을 물려받거나 어떤 내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는 거. 옆집 장로님 말고 전문가한테. 그렇죠. 그게 변화를 사인하기 전에. 그렇지. 사인하기 사인한다면 소용없어요. 사인한다면 소용없고 사인하기 변화가 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라. 그러면 만약에 상담료가 100불, 200불 한다 그래도 와, 몇십만 불을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상황 자체는 여기 뭐냐면 황당하다라고 쓰셨어요. 그죠, 황당하시죠. 그 굉장히 이게 뭐냐? 왜냐면 상속은 내가 세금을 안 내는데 증여는 왜 세금을 내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 50년 된 집이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미숙이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법이 정하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요. 조이스 군은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